롯데그룹이 위기가 계속 이제 심화되면서 본인들의 상징적인 건물인 롯데타워까지 지금 담보를 내는 상황이어서 사실 롯데그룹은 계속 이야기는 많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되게 우리나라 경제 내수가 부진하잖아요. 지나다니시는 그런 상가 보시면은 공실도 많이 났을 거예요. 내수 부진이 아무래도 여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면세점, 호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부진한 영향이 있었죠. 특히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텔 롯데도 그래서 막 구조조정 막 하겠다, 이거 좀 예전 뉴스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호텔 롯데라는 그 주력 자회사,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죠. 핵심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얘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화학이나 건설 사업 쪽에서도 되게 롯데가 좀 이런저런 말이 계속 많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막 루머가 막 돌았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제 뭐 돈이 이제 뭐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런 게 돌면은 사실 이 롯데라는 그룹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쟤네 뭐 안 좋은 소리 돌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쌓이면은 본인들의 이제 영업에나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바로 그게 나오자마자 반박이 나왔어요. 그거 사실 무근이다. 그거 잘못 얘기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가 고소할 거야 하고 검토 이제 한다. 그렇게 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룹의 상징인 잠실 쪽에 있는 이 롯데타워가 담보가 됐어요. 이 담보로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것까지 지금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루머는 거짓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위기는 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보통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냐 하면은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저 이제 화학회사예요. 이 화학회사는 결국에 뭐 왜 얘네가 안 좋아졌냐라고 하면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가 옛날에는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도 하고 뭐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이제 기본 뭐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어요. 우리가 그걸 팔면은 이제 중국이 그거를 뭐 싸게 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로 쭉쭉 뿌려주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할게 알아서 됐다야 자급자족을 해버리니까 팔 데도 없어지고 제품의 가격도 많이 빠지고, 이게 롯데케미칼이 계속 힘들었어요. 계속 힘든 게,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 매출액은 뭐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좀 버티는 추세예요. 영업이익의 추세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잠깐 뭐 한 번 반등을 했어요. 너무 빠졌다 싶었나 봐요. 업황 자체가 잠깐 올랐다가 쭉 빠져서 완전 이제 지금 적자가 엄청 나고 있어요. 엄청 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이제 주가도 사실 2017년 뭐 이렇게 해서 끊어서 보면은 영업이익이랑 거의 완전히 같이 움직였어요. 중간에 코로나 좀 지나서 반등 잠깐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익을 따라서 계속 그 추세대로 주가가 계속 빠졌고, 화학 산업의 위기, 문제를 계속 이어졌고, 그게 점점 더 악화된 거를 주가와 실적이 같이 이제 반영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학에서 자꾸 적자나고 실제로 이렇게 망가졌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한 축이라면은, 다른 한 축은 이제 건설 쪽이에요. 이 건설은 상장한 회사는 아니에요. 상장한 회사는 아니지만 롯데케미칼이랑 롯데호텔이 약간 공동 투자 정도 되는 그런 지분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이제 케미칼 어쨌든 밑에 이제 40 몇 프로가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보통 롯데케미칼 얘기할 때 그러고 보니까 건설도 좀 그렇지 않았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롯데건설이 지금 얘네가 뭐 좀 지방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P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PF가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지방에 뭐 부동산 뉴스 이런 거 보면 좋은 소식 없잖아요, 우리. 개발을 하려 해도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PF는 사실 뭐 어디 금융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단어를 자주 보셨을 거긴 해요. 사실 이 PF라는 단어를 보통은 들어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어떤 프로젝트 크게 뭔가를 개발을 같이 하자, 그 프로젝트예요. PF의 P는 프로젝트고 F는 파이낸싱, 그냥 금융 조달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사업 구조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건설사가 시공이죠. 건물 짓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제 금융회사한테 이제 대출 우리가 좀 보증할 테니까 너네가 지금 이거 좀 대출 좀 싸줘. 우리 이제 이거 공사 돈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건설사도 직접 건설도 하고 보증도 하고 건설도 이제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끝까지 뭐 책임지고 이렇게 뭐 언제까지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준공 형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진처럼 이제 보증 서는 경우도 있고 뭐 하죠. 우리가 뭐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분양 청약해서 당첨되면 뭐 돈 넣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분양자도 있고, 뭐 이런 프로젝트 할 때 우리도 좀 껴줘라, 우리도 돈 좀 태울게 하고 이렇게 지분을 태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부동산 같이 뭐 개발해서 뭐 수익을 논아먹는 그걸 말해요, PF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땅 개발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한국은 자본을 3% 태우잖아요. 97%는 뭐 차입금을 땡기든 뭐 나중에 부채 그런 거 갖다 주든 그런 부채가 97%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거의 안 태워요. 자본을 안 태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으로 비유를 하면은 거의 뭐 마통을 뚫어서 다 땡기고 신용 땡겨서 주식한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먹으면은 뭐 레버리지 빵 하고 내 원금 대비해서 엄청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게 잘 안 되면은 반대로 진짜 그룹이 날아가요. 옛날에 금호, 웅진, 뭐 두산 뭐 그런 친구들이 건설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면서 그 좋던 그 그룹의 사세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뭐 금호만 해도 아시아나항공 이제 대한항공한테 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익을 크게 먹으려고 워낙 빚을 다 태워서 이게 땡겨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협적인 이제 사업인 거고, 크게 이제 케미칼과 건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롯데가 지금 위기설이 나오고 나서 최근 열흘 동안 엄청 뉴스 나오고 있어요. 롯데 렌탈이 있는데, 롯데 렌탈 하면은 롯데 렌탈카 생각하시면 돼요. 렌탈카가 한 달 쓰고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제주도 여행 가면 뭐 차 한 달 빌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법인차 막 연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딱 계약 한번 딱 하면은 꾸준히 돈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알짜 파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백화점도 뭐 처음에 호텔 롯데도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처음 맨 앞에 했잖아요. 지점 정리하고 막 팔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점포 정리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신동민 회장님이죠. 그분이 그 롯데 칠성, 우리 칠성 사이다 마시는 거기가 강남 쪽에 땅이 있는데 그거 팔까 해서 가보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알짜 자회사 땅 팔고 막 잘 안 된다 싶은 거 다 바로 팔려고, 건설과 화학에서의 적자 그리고 빚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쨌든 막 이것저것 팔고 있어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구조조정을 약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에 터지는 거를 좀 막는 것 같아요. 자본이 3%고 97%를 빚으로 끼고 하는 빚 몰빵인 건데, 그만큼 이제 사실 이 건설이 한번 뭔가 본인이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게 생겨서 채권난 들어오고 작업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룹의 뭐 신용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태형건설이 SBS 뭐 파냐마냐 그런 소리는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아마 핵심을 팔긴 팔아야 될 거예요. 팔긴 팔아야 되는 운명으로 가기는 갈 건데, 그나마 좀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뭐 더 큰 위기가 되기 전에 조금씩 그래도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더 큰 불행을 막는 모습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렇게 파는데 이게 뭐 화학 케미컬만 우선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팔아서 뭐 돈을 뭐 지원을 좀 해준다 치면 맞긴 맞겠죠. 지금 뭐 위기라는 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렌탈 같이 꾸준히 돈 버는 이런 그룹 입장에서 진짜 알짜죠. 그런 자회사 팔고 뭐 강남 땅 팔고, 그러니까 어쨌든 알짜를 계속 팔면은 이 그룹 전체의 뭔가 경쟁력이라든가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제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 매력으로서는 좀 약해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 그렇구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사실 주식적인 관점에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뭐 롯데 안 좋은 거 알겠고 그래서 좀 다들 주가 좀 영향 뭐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좀 있었을 거예요. 효성을 예시로 들면은 여기도 이제 화학 난리 났거든요. 화학 난리 나서 이 화학을 누가 좀 도와줄 거냐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름만 언급이 돼도 무조건 마이너스 5% 이상은 찍었고, 성태인씨는 뭐 검토 중이다 하니까 그날 마이너스 20% 갔어요. 지금 이 동그라미 빨간색 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마이너스 20%씩 갔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다른 계열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롯데그룹의 멀쩡한 자회사 하면은 롯데칠성 정도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건 음식료고 뭐 꾸준히 우리 사이다 사 먹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막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뭐 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열사의 뭐 투자에 관심 뭐 가질 수 있다, 뭐 맞긴 하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 효성의 케이스만 봐도 이 좀 안 좋은 친구, 불리한, 좀 잘 요즘 안 풀리는 친구 계열사를 위해서 걔네를 지원하려고 다른 애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어요. 희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 20%의 케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안 할 수도 있다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중요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경영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면서 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가가 지금 조금 빠진 것 같네. 요즘 뭐 롯데 말이 있어서 빠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면 좀 사볼까?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놓여진 숫자들만 보면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이 그룹에서 겪고 있는 경영 리스크, 특히 계열사 다른 애들을 차출시켜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가능성을 낀 거기 때문에 뭐 싼데 쌀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값인 거잖아요. 제값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앞으로 더 좋아질 거, 올해보다 뭐 내년, 내후년 장사가 더 잘 될 거, 그런 걸 찾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성, 결이 아닐까. 워렌 버핏의 표현으로는 이제 담배꽁초 좀 덜 핀 거 줍는 거죠, 이게. 그런 게 뭐 방법이긴 한데, 막 개인적으로 좀 더 뭐 앞으로 긍정적인 친구를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좀 더 뭐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면 주가도 싸고 뭐 돈 잘 벌고 그런 친구를 기본적으로 찾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관점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실 롯데그룹의 결론입니다, 이게 거의. 그래서 좀 오늘 얘기한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롯데그룹은 화학이랑 건설에서 좀 지금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화학은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버리면서 이게 업황이 구조적으로 이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금리도 0%에서 4%까지 올라왔고, 그런 영향이 이제 롯데 건설에 지금 그런 채무 쪽과 관련해서 위기를 만들고 있다, 요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롯데그룹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룹 상징물까지도 담보를 내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하니 위기는 넘기겠다 싶긴 한데, 좀 투자 매력이 이제 이 롯데와 관련해서 약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 바로 앞에서 좋은 계열사의 예시로 뭐 롯데칠성 얘기를 하긴 했죠. 그리고 롯데칠성은 본업에 있어서의 위협을 받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롯데정보통신 같이 그 그룹사의 이런 인터넷을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위기가 그룹에 생기면 사실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다른 계열사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멀쩡한 회사는 우선 롯데칠성이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하니, 그런 투자 매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영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뭐 투자 판단을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런 게 좀 저의 이제 결론이자 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좀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뭐 이번에는 이제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롯데 이야기는. 그렇긴 하지만 뭐 좀 이런 그룹별로 약간 그룹의 기본적인 상황과 이 중에서 앞으로 이런 거 한번 뭐 저와 같이 이제 알아가 보시면 어떨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뭐 이런 그룹사별로 소개해드리면 좀 어떨까 싶어요. 삼성, SK, 뭐 현차, 뭐 LG 뭐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완전 대기업들 뭐 이렇게 많은데, 좀 이런 것들 중에서 너무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쳐내놓고 보면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경쟁력 있는 친구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좀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할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와 제조 산업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이고, 중국 친구들은 물건을 기본적으로 다 싸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리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까지도 좀 같이 짚으면서 좀 뭔가 객관적인 시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